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팩트체크입니다. 자,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날로 어려워지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많이 요즘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과연 이 고향사랑 기부제 왜 시작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슬기로운 정착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의 김용현 실장, 그리고 경북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한영희 과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영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작년에 법률이 제정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행돼서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개인이 자발적인 기부를 하게 되면 열악한 지방 재정을 또 보완을 하고 어떤 그 답례품을 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단 이게 개인이 그 기부를 할 수 있고요. 법인은 불가합니다. 개인만. 예, 그렇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요. 횟수는 관계없나요? 한 군데 5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뭐 몇 군데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그 주민등록지, 주소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거기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구미시다. 그랬을 경우에 구미시하고 경북도청에는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경북도청에도 기부할 수 없다. 예. 그 기초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두 군데 할 수 없고요. 이제 10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30%인 그 3만 원이 답례품으로 제공이 되니까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13만 원의 이제 그 이득이 있는 거죠. 1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에 10만 원은 전체 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90만 원의 16.5%를 계산을 하면 14만 8,5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합치면 24만 8,500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고 이제 30만 원에 대해서 답례품을 제공받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인 기부만 받는 이유는 법인으로 하여금 뭐 몇십억씩 기부하면 좋을 것도 같지만 다른 목적으로 기부할까 봐 그걸 방지하는 것이군요. 일단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초기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자치단체 간 또 가열 방지도 하고 소액으로 일단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돋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자체는 기부금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신선한 제도인데 경북 경제 효과는 어떨 걸로 기대가 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를 하게 되면 30%의 답례품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답례품이라는 것이 그 해당 지자체 안에서 생산되는 뭐 농축수산물, 또 임산물, 그다음에 또 지역 특산물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체험이나 관광, 그래서 이렇게 지역 사회 서비스 이런 것까지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례품을 받고 또 추가로 어떤 구매 의욕이 생기면 이게 판로도 더 많이 개척이 되고 또 관광객들도 그 지역을 또 관심 있어 하게 되면 더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 김용현 실장님,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먼저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라는 예, 것인데 맞습니다. 일본 제도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그 일본이 사실은 인구 감소라든지 뭐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고 아마 그런 제도가 그렇게 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2008년도 일본은 이제 지방 세법 안에 이제 세법을 개정해서 이 내용을 넣었고요. 네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2047년도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률로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로 해갖고 이렇게 제정해서 이렇게 제도가 지금 원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개인이 기부가 인정되지만 일본은 개인 중에서도 도시민의 기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도시민만. 예,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현재 거주지 이외 지역에는 이제 기부금을 기부하지만 일본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기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차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상한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500만 원까지 이렇게 기부가 가능하지만 그 일본은 뭐 그 제한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 외에 이제 세액공제라든지 뭐 이런 쪽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본은 아예 납세 제도라고 예, 예. 명칭이 다르군요. 일본은 이 제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많이 거뒀나요? 예, 원래 당초 목적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지역,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이제 기부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이라든지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어서 좀 어려운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당초에 초기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시작했을 때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865억, 2008년도 한 865억의 기부금이 이렇게 거둬졌는데요. 2020년도 약 13년 이후인 현재 2020년 시점에는 약 7조 정도가 거둬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로 좀 정착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이렇게 기부제 통해서 많은 기부금이 쌓일 텐데 합리적으로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부금은 저기 고향사랑 기금으로 해갖고 설치를 해서 운용이 되는데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기금에 대한 사용 방법은 주민복리 정진, 주민복리 정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취약계층을 지원을 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문화, 예술, 뭐 보건 이런 사업을 정진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뭐 지역 공동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곳에 이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금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아직 소액이라서 기금 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모이면 거기에 따른 이제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뭐 사용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경북도청이 청년회관을 건립을 한다. 고 치면 이제 기부자들이 기부했는 그 십시일반 모아서 했는 기부액이 모여서 청년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회관 건립하는데 기부했는 그분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되면 그게 소액이건 뭐 큰 액수건 간에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실장님, 이 답례품 선정 보니까 다양한 답례품들이 6가지 섹션에 걸쳐서 이 사이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또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 예산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결국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기부를 받고 나서 그 기부를 한 사람과의 어떤 그런 그 사용처를 얘기를 해주고 또 설명을 또 해주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일본 사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주로 농산품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특정한 그 어떤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답례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로컬철도 운영 체험이라든지 또 농장 수학 체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그 체험 티켓으로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결국은 기부한 사람하고
어떤 그 시군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를 그렇게 결국은 관계 인구 맺기가 되는 네네. 거죠. 이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역에 아주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상북 도청에서는 투명성 확보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나요? 고향사랑 기금 아까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작년 11월에 고향사랑 그 기금 심의위원회를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기금을 아까 그 사용처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뭐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위원회에서 어떤 그 기금 운용 계획, 그다음에 기금 결산 보고,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년 그 전년도에 기금했는 현황에 대해서 그 익년도 2월 말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자치단체별로 그거를 그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뭐 기부금 접수 현황, 그다음에 뭐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답례품은 또 어떻게 제공이 되었는지, 비용은 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치 공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운영위원회 역할이 참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어떤 것들을 답례품으로 준비했는지 좀 지역명을 좀 살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 경북도청에는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4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전체 한 117개의 답례품을 지금 현재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17개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 시군별로 그 5개 품목씩 이제 시군에서 괜찮은 물품으로 추천을 받아서 시군별로 5개씩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답례품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에 고향 장터 사이소,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인 경북 마켓 상품권 그거 들어가시면 이제 다양한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권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합쳐서 117개의 답례품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역별로 조금 몇 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포항시에는 과메기 또 건어물 세트, 지역 특산물이죠. 그다음에 김천시에는 뭐 샤인머스켓 방자 유기 세트, 또 자두떡, 그런 거. 그다음에 상주시에는 곶감 많이 나니까 곶감, 또 상감 한우, 그리고 또 특히 뭐 성주봉 휴양림 이용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뭐 영덕은 다 아시다시피 영덕 대게, 그다음에 송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진군에는 문어, 그다음에 뭐 미역, 그다음에 울릉군에는 뭐 오징어, 명이나물, 그다음에 뭐 울릉 크루즈 그 스위트룸 왕복 티켓 이런 것도 있고 구미시에는 또 인근에 또 뭐 꿀이 많이 나니까 토종꿀 뭐 청국장 분말 이런 걸로 좀 다양하게 답례품에 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답례품 범위가 확산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차별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일본 사례를 보고 지금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나름대로의 5개 그 답례품 같이 정리를 하고 진행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지자체 간에 나중 되면은 이제 좀 기부 관련해서 좀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로 이제 우리 지역이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우리가 답례품을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보면 농촌 지역이 많고 또 어촌도 지역이 있지만 그 차별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 인구, 유동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유지를 위한 어떤 지자체의 강점을 좀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현재는 이제 답례품으로 뭐 경쟁 관계가 좀 있더라도 뭐 하더라도 정책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지역 발전 정책이라든지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기부를 하게 되고 좀 그리고 자주 방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하고 두직 살기, 듀얼 라이프. 제가 대구에서 예를 들어 뭐 의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가지다가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정착하는 결국은 그런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궁극적인 목적에 일단 유인 요소가 그렇죠. 답례품인 거는 예. 현실인데 제가 이제 그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 6개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답례품의 경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각각 클릭을 하면 또 해당 지자체를 클릭하면 이제 일목요연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이 드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두고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예. 도시 같으면 출향 인사가 더 많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걷어질 테고 예. 그리고 답례품의 경우도 어떤 지역은 굉장히 많은데 적으면 많은 쪽에도 몰릴 수도 있고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답례품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농촌 지역 약간 농산품 관련된 특산품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예를 거기도 이걸 기부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거기는 좀 부가가치가 높은 예를 들어 그런 걸 만약에 물론 이제 30%까지 가능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도 이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의성이라든지 이런 낮은 인구보다는 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조그만 돈이라도 이렇게 기부가 많이 되면 그것이 굉장히 오히려 이 취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가 됐는데도 있는데 도시 지역에 기부금이 많이 몰릴 수 그러게요.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향후에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이게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유명 인사 정치인들이 당신의 고향에 또 기부금을 내고 있고 이렇게 많이 알려주면서 일반인들도 이 제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홍보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홍보를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요게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서신을 보낸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또 특히나 뭐 향후회나 동창회 네네. 뭐 이런 거에 또 사적 모임에는 또 금지를 시켰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하기에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어떤 그 취지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경상북도가 주관 또 주최 그 후원하는 행사에는 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뭐 배너도 설치하고 뭐 홍보 리플렛도 좀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또 기념품도 또 만들어서 좀 돌려드리고 예, 이런 방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온라인 쪽에서는 또 홈페이지 그다음에 뭐 유튜브 뭐 블로거 이런 걸 통해서 또 온라인 홍보를 예,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경북도의 출향민이 250만 명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그 나가서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수도권이 한 100만 명 정도. 네네. 그다음 대구시에 63만 명. 그다음에 뭐 부산, 울산 이런 곳에 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예, 그런 거를 좀 부각을 시켜서 이제 홍보회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실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 인구 이분들도 이제 우리가 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어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거 괜찮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생활 인구들도 같이 유입을 해서 예, 기부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들을 좀 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타 지역에서 기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만의 홍보 방안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 전국적인 홍보 방안을 정부에서 많이 마련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네. 정부에서도 고향 사랑의 날 예, 그런 거를 이제 일전에
그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7월 4일에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고향 사랑의 날은 여러 논의를 통해서 뭐 언제가 고향 사랑의 날이 될는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 그런 걸 통해서 정부에서도 예, 신경을 쓰고 있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 제도가 예. 내 고향에서 30년, 40년 그 이상 살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예, 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출향인 외에 기부 방법을 더 넓힐 방안은 없는 걸까요? 예, 뭐 초기 단계에는 일단은 뭐 출향인을 중심으로 할 때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향후에 이제 우리 일본 사례를 보면은 그 관계 인구 개념을 일본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무관심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무관심하고 있다가 영덕 대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괜찮고 맛있고 이렇게 해야 되면 그 특산품 관련해서 이제 또 그럼 고향 사람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방문하고 관광을 가고 그다음에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듀얼 라이프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충분히 이제 너무 그 출향인 사람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좀 계속 강조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답례품 위주로 경쟁을 하고 출향 인사 계획으로 하지만 결국은 계속 앞으로 이제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도 이제 이번에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미로 시작한 고향사랑 기부제 잘 정착되려면 어떤 논의 방안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착이 잘 되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좀 기부를 많이 해야지만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모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홍보가 일단 중요하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뭐 고액 기부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제 많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10만 원으로 이제 기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을 또 저희가 많이 또 유입을 시키려고 하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이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든가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답례품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뭐 어떤 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또 뭐 좀 아닌 거는 좀 제외시키고 또 구매하고 싶은 이런 의욕들이 많은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키고 또 어떤 말씀하신 체험형 답례품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좀 다양하게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안들이 더 확대가 되겠죠. 이제 실장님들 끝으로 슬기로운 정착을 위한 마지막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뭐 파국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제 제도를 통해서 뭔가 지역 균형 발전 취지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제대로 정착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금 인구 감소적 지원 아까 특별법이라든지 또 우리 지금 지방 소멸 관련해서 기금을 또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앞으로 이게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답례품을 다양화한다든지 또 인구 유입을 이제 우리가 관계 인구, 유동 인구를 유입하는 어떤 정책을 한다든지 관계 맺기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여기 맞는 또 이 관계 맺기 하는 사업과 동시에 이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어떤 세제 혜택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사회적 경제 우리가 보면 지역의 특산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생산해내는 것이 보면 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좀 육성을 해서 그것이 좀 원활하게 고향사랑 뭐 기부를 거기에 맞는 어떤 답례품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제도 이름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영현 실장님, 한영희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어 수고 중에 give and tak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give and take, 이제 한자어를 쓰시는데요. 기부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재치 있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지방 재정도 활성화시키고 날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아주 슬기로운 제도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도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죠.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